안녕하세요. 생체지료학기론 기말고사 대체 발표를 하게 된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논문을 선택했고요. 이제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Human Mesenchymal Cell, 이것은 이제 HMSC라고도 부르는데 사람 중간엽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분화는 나노스케일의 대칭과 이제 무질서함이 지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칭과 비대칭에 따라서 이 HMSC의 분화가 뼈세포로 가든지 아니면 뼈세포가 아닌 것으로 가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초본을 또 읽어보면 본티슈 엔지니어링,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체 조직에다가 사람의 뼈 조직에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뼈 조직을 이식할 때 만들려고 이식할 때 그 재료를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재료겠죠. 네. 근데 그 재료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줄기세포의 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의 뼈 조직에다 이식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가 줄기세포의 분화를 뼈세포로, 줄기세포가 뼈로 분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네. 근데 화학적인 처리 없이, 뼈세포로 가는 화학적인 처리 없이 그 재료 자체가 줄기세포로서의 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재료의 손상도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또 이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이제 나노스케일의 무질서함을 사용해서 HMSC를 실험실에서 뼈세포로 자라도록 했다. 오스테오제닉 서플리먼트 없이. 이 오스테오제닉 서플리먼트는 앞에서 말했던 케미컬 트리트먼트겠죠. 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의 도움 없이 그냥 그 재료 자체가 실험실에서 그 재료 자체만으로 HMSC를 뼈세포로 분화를 시켰다. 라고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효율적이다. 오스테오제닉 미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케미컬 트리트먼트가 되겠죠. 네. 그럼 화학적인 처리 방법과 마찬가지로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MSC의 지형적인 배치, 뭐 그런 것들이 분화의 양상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본문의 맨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MSC는 지방조직, 연골조직, 뼈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등으로 분화가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MSC는 뼈세포의 분포에 대해서 계급을 높여줄 수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뼈세포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그 다음에 골두상세포, 그 다음에 프리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순서대로 이제 분화가 진행되는데, 당연히 이제 MSC가 뼈세포로 많이 분화가 되면은 높은 계급인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등이 이제 많아진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오스테오이드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두 가지의 세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골조상세포,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렇게. 그리고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바꿔줬대요. 좀 대칭성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무질서함을 좀 더 다양하게 바꿔줬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세포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한다. 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PMMA라는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솟아있다고 합니다. 나무 피트. 이렇게 솟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5가지로 이제 분류를 시켜놓은 건데, 세팅을 해놓은 건데, SQ는 솟아있는 모양이 스퀘어란 거. 그러니까 사각형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헥스는 솟아있는 모양이 육각형인 거. 그리고 얘는 솟아있는 모양은 스퀘어란데, 근데 이제 50나노미터 반경에서 랜덤하게 이제 분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솟아있는 모양은 사각형이긴 한데, 이제 50m 반경에서 이제 원래에서 50m 반경에서 이제 좀 랜덤하게 솟아있는 것을 이제 바꿨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솟아있는 건 스퀘어란데 20나노미터 만큼의 반경에서 솟아있는 정도를 바꿨다. 그리고 이 랜드는 이제 그냥 전체가 전부 다 랜덤한 거, 랜덤하게 솟아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무질서한 정도를 큰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얘가 가장 무질서하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질서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시메트릭, 좀 대칭성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네. 그렇게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5가지로 나눴을 때 세포가 주위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줄기세포 아니면 이제 골조상세포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골 주상세포의 OPN과 OCN의 양을 염색을 통해서 관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염색된 곳이 액틴, 이제 세포의 골격을 이룬 액틴이 되겠고, 초록색으로 염색된 곳이 OPN과 OCN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오스테오폰틴이라 불리는 OPN과 오스테오칼신이라 불리는 OCN은 이제 골 주상세포의 반응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그래서 주변 환경이 이제 좀 뼈세포로서 분화하기에 적합하면은 OPN과 OCN을 많이 분비하고, 아니면은 OPN과 OCN을 좀 이제 분비를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컨트롤 그룹이 나오는데 이제 평면에 키웠다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컨트롤 그룹인데 평면에 키웠대요. 골 주상세포를. 그랬을 때 세포의 덴시티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OPN과 OCN이 좀 두드러지지 못한다. 그래서 딱 봐도 빨간색이 좀 이게 빽빽한 게 보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빽빽한 게 보이는데 초록색은 두드러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highly ordered symmetries. 이제 여기서 키운 거죠. 이 두 개에서 딱 봐도 조금 대칭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HEX, 헥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가 SQ.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키웠을 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세포의 덴시티가 줄어들었다. 딱 봐도 빨간색 부분이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초록색 부분인 OPN과 OCN은 그렇게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랜드한 곳에서 키웠을 때, 네, 여기죠. 딱 봐도 랜드한 곳에서 딱 봐도 좀 이제 불규칙한 게 보입니다.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네, 그랬을 때 덴스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덴스해졌어요. 네, 굉장히 밀도가 높아졌다, 세포는. 하지만 OPN과 OCN은 좀 제한된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좀 굉장히 좀 덴시해졌죠. 하지만 초록색은 그렇게까지 많이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DSQ50. 여기죠. DSQ50. 네, 여기서 키웠을 때 세포도 좀 덴스하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뼈 조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절 구조,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OPN과 OCN의 양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골 조상세포가 뼈세포로서 좀 활동성이 큰 곳은 여기다, 여기.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MSC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OPN과 OCN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브라이필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찰한다고 합니다. 이런 입체적인 이미지들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MSC 집단이 있는데 21일 동안 키운 거는 OPN과 OCN을 관찰하려고, 그 다음에 28일 동안 키운 거는 이런 염색을 통해서 미네랄리제이션, 이제 뼈세포에서 일어나는 석화 같은 것을 이제 관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헥스 컬처를 DSQ20 컬처로 이제 바꿔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헥스 컬처가 세포가 잘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컨트롤 그룹과 SQ 그룹입니다. 여기 컨트롤 그룹과 SQ 그룹. 거기서는 OCN과 OPN의 양이 줄어들었대요. 어디에 비해서? 골 조상세포에 비해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골 조상세포는 그래도 뼈에 관련된 세포긴 한데 애초에 MS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OPN과 OCN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에서 보면은 좀 섬유처럼 보였대요. 섬유처럼. 좀 이제 이렇게 가늘게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정렬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랜드에서 키웠을 때 당연히 여기겠죠. 이렇게. 자, 랜드에서 키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OPN과 OCN의 양이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형태적으로는 이제 뼈세포처럼 보였는데 OPN과 OCN이 이제 거의 없었다. 그 다음 세 번째 DSQ20. 자, 여기죠. DSQ20 여기서 또 관찰했는데 전형적인 골아세포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뼈세포처럼 생겼대요. 형태는. 하지만 그리고 OPN도 적당히 있었대요. 근데 OCN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네 번째는 DSQ50,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죠. DSQ50 여기. 자, 여기서는 뭐 명확한 그런 어떤 세포가 집합체가 보였다. 강렬한 세포 집합체가 명확하게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절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OPN과 OCN도 좀 이제 꽤 있었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SQ50 컬처에서 가장 좀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뼈세포로서의 분화가 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석화된 거죠. 석화. DSQ50 컬처에서 키웠던 것만 석화하더라. 뼈세포처럼 석화하더라. 뭐 명확한 그런 결절 구조를 보이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SQ50에서만. 네, 그럼 넘어가서 네, 이제 세 번째는 이 마이크로 어레이, 즉 유전자 분석이죠. 그래서 mRNA 수준에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뼈 유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뼈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전사됐는지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MSC가 자라는 환경, 이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 관련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전사가 됐는지.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MSC가 분화하는 그런 양상을 비교할 거다. 그래서 DSQ50은 아까 이제 피겨 2에서 MSC가 가장 뼈세포와 가깝게 가장 뼈세포처럼 이제 분화했던 게 SQ50 컬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덱스. 자, 덱스는 뭐냐면 뼈 형성을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화 미디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화 미디어. 뼈 형성 미디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컨트롤 그룹. 네, 대주군이죠. 그래서 이제 mRNA 수준에서 이제 분석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냥 결과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덱스가 당연히 뼈 분화 미디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스테오제닉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DSQ50도 좀 강하게 오스테오 스페시픽 진스를 이제 많이 가진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DSQ50도 이제 덱스 못지않게 뼈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앞에 나왔던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려고 qPCR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OCN에 관련된 유전자, 그 다음에 뭐 여러 유전자들에서 이제 뼈와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이제 qPCR을 진행했더니 그냥 덱스가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DSQ50에서 키웠던 HMSC가 그 다음 높게 나온다. 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 진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게 시그널 패스웨이고 여기가 펑션 패스웨이인데, 그냥 뭐 DSQ50에서 키웠던 HMSC와 덱스 미디어에서 키웠던 HMSC가 그냥 시그널 패스웨이, 펑션 패스웨이에서 그냥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본티슈 엔지니어링에서 뭐 생체 재료를 만들 때 화학적인 도움 없이 재료 자체가 MSC를 뭐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등으로 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재료의 나노 수준에서의 무질서도를 조절해주면 MSC를 본셀로 분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